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기의 월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중국 업체에게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제는 소셜미디어 분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애플리케이션을 팔라고 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라인더라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동성애 데이트 앱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 세계적으로 한 380만 명 정도, 세계에서 가장 유저가 많은 이 부분의 이제 앱인데, 이거를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신비원회에서 이 앱을 지금 이제 중국의 쿤룬이란 그 게임 회사가 2016년부터 이제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지금은 100% 지분을 가진 소유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앱을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개인 어떤 정보 누출 문제에 대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SNS에까지 미국 당국이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뭐 관련 그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일체 여기 대해서 논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앱을 팔라, 앱을 매각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작하시는 대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중국 회사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를 기업을 공개하려고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팔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미국 투자 회사에다가 팔려고 지금 작업을 한다는 그런 후문인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 쪽 얘기는 이게 그 회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 가운데 무슨 뭐 미국 관리라든가 미국에서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개인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면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짓 하도록 만든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은 중국 화웨이도 뭐 견제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알리바바 자회사가 그 미국의 그 머니그램이라는 그 온라인 이체 회사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제하는데, 문제는 SNS까지 이제 이런 압박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게 좀 주목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0만 명, 굉장히 많은 380만 명, 굉장히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어요. 홍콩 신문이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 이 가입자들 몇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실명으로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얼마나 거기 중요한 정보를 뭐 얻겠다고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은 작년에 이미 미국 상원의원 2사람이 이 쿤룬 경영진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회원들 그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압박까지 한 걸로 그렇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트 앱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데이트 앱 이용자가 프로필을 한번 올렸더니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SNS 같은데 이렇게 어떤 그 프로필이 올라갈 경우에 유저가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거기 대해서 그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동성애자가 자기 이제 옛날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보복 차원에서 멋대로 그냥 이 프로필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으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의 변호사가 1996년만 해도 SNS가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까지 이제 상급 법원에다가 이제 제소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시대가 지났으니까 법을 좀 고쳐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해서 이게 지금 또 새로운 문제로 부각이 될 조짐입니다. 뭐 대표적인 SNS 하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인데, 이제 페이스북 역시도 최근에 비밀번호 누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네, 많았죠.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2억 명 정도가 유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 영국 그 데이터 관리 회사에서 엄청나게 유출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패스워드 최대 한 6억 명 이상의 패스워드를 원래 암호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회사 쪽에서 뭐 별일 없다고 하는데, 일단 페이스북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켜 온 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이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그 연방거래위원회 이게 이제 공정거래 규제하는 기관인데 이런 IT 기업이라든가 인터넷 기업들이 유저 정보를 자기들이 멋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 유저한테 철저하게 동의를 받는 등 이런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는 그런 걸 이미 많이 적용을 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무슨 뭐 AT&T라든가 컴캐스트 같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체까지 이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동의를 철저하게 받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이제 보고서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미국 법원도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 네. 법도 개정을 할 그런 움직임도 보인다고 합니다. 예. 뭐 제 주변에서도 SNS에 좋아요를 몇 개 받느냐 아니면 추천 얼마 받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관심을 넘어서 중독 수준으로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요. 저희 딸아이도 그걸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가끔 뭐 좀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거의 일상생활화되어 있는데 영국의 의원들이 그 영국 왕립 학회하고 이제 같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SNS에 이렇게 중독되는 그 젊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이 시급하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질병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게임 장애라는 거를 최근에 어떤 그 질병 분류를 개정하면서 그걸 질병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의원들 얘기는 이런 IT 기업들한테 0.5% 정도 그 수익에 과세를 해서 그 돈으로 어떤 이런 거를 고치는 좀 이렇게 시정하는 재원으로 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IT 기업들이 좀 신경 좀 쓰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